개인적인 케이스는 주로 경제적인 거였어요. 뭐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화 일을 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, 솔직히 영화 일만 해서는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정말 많은 뭐 아르바이트 일을, 뭐 마트에서도 일도 하고 뭐 다양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,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일을 계속해서 몰두를 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힘든 일인데, 먹고 살기 위해서 잠시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. 뭐 얼마나 그렇게 공했으면 굶어 죽었을까, 뭔가 좀 이렇게 노력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, 뭐 사실 모든 영화인들이 다 힘들고 다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, 이렇게 죽을 상황까지 스스로를 몰아넣은 것도 어느 정도는 좀 본인의 잘못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근데 기사를 또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뭐 병이 좀 있었더라고요. 그걸 가족들한테도 숨기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 같은데, 그분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죠. 뭐 다 비슷비슷한데 가장 좀 안타까운 경우는 그건 것 같아요. 심지어 입봉을 한 감독인데 본인의 첫 영화가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해서 그 후로 계속 작품 활동을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, 그래서 이제 생활이 어려운 관계로 뭐 저와 비슷하게 무슨 마트에서 알바를 해야 된다든가 다른 일을 하면서 힘겹게 생활을 이렇게 끌어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죠. 시간이 들고 그런 수백억의 수익을 얻어낸 영화들이 과연 그 수익을 누구에게 나눠주느냐, 그 문제인 것 같은데, 결국에 영화 수익은 대부분 투자 배급사와 극장이 갖는 것이지 실제로 영화를 제작하고 영화에 노동력을 투여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. 가령 배우들의 출연료는 뭐 근래 많이 올랐죠.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단역들의 인건비라든지 엑스트라 분들의 인건비는 뭐 거의 5년, 1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거든요. 일반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처음에 연출부 생활을 시작할 때 한 작품을 하는데 약 6개월 정도 작업을 했는데 450만 원을 받았어요. 월로 따지면 뭐 한 7, 80만 원 정도 되겠죠. 그런데 지금도 연출부 막내,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촬영 기간만 일을 해라 라든지 이런 조건이 좀 있긴 하지만 그 금액에서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거든요. 모든 파트의 모든 경력의 스텝들이 정해져 있어요. 가령 몇 년 차 일한 촬영 스텝은 시간당 얼마고,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야 되며 오버차지는 얼마를 줘야 되고,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을 쓰든 다른 사람을 쓰든 어차피 돈은 똑같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능력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쓰게 되고, 결국 그게 영화에게 좋은 퀄리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일인데, 우리는 무조건 인건비만 깎으려고 드니 경력이 있는 좋은 스태프들은 자기가 마땅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에 일을 안 하겠다 하면 경험이 없는 그런 싼 인력을 쓰게 되고 결국 영화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.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. 뭐 아시다시피 스텝 노조들의 권한이 너무 강해서, 이렇게 나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이제 열이 이제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고 몇 번만 더 하면은 그게 나올 것 같은 순간들이, 그런 어떤 느낌들이 올 때가 있는데, 조금만 더 하면 나오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조감독이 와서 점심시간이라고 딱 잘라요. 뭐 그 시스템의 경직성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철저함일 수도 있는데, 각 파트의 노조들의 간부들이 한두 명씩 꼭 어떤 현장이든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어서 자기의 롤 때문에 좀
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 대한 그 가치도 굉장히 모순이 많거든요.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고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때 뭐 배우의 연기, 감독의 연출 뭐 다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이야기가 좋았다, 시나리오가 좋다, 뭐 이런 얘기일 텐데 보통의 입봉 작가들의 작가료가 뭐 한 2~3천 정도 된다 하면 그것을 좀 지켜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모든 그 제작자들이 다 그런 거죠. 뭐 인건비를 깎듯이 시나리오에 대한 원고료도 그냥 인건비처럼 그냥 깎아버리는 거죠. 우리는 돈이 없으니 1,000만 원에 해달라. 좋은 시나리오는 원하는데 싸게 달라. 뭐 이런 식이니까 그게 굉장히 좀 모순인 것 같아요. 좋은 이야기, 좋은 아이템은 원하는데 돈은 조금 주겠다. 굉장히 웃긴 일이죠.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. 그 인력들 중에 분명히 좋은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들이 있을 테고 그 친구들이 실력을 발휘할 기회만 있다면 영화 시장이 분명히 좋아지겠죠. 너무 이제 가까운 미래만 생각하고 금방 이 수익이 나는 구조만 생각하다 보니까 좋아지질 않는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3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서는 이 일이 아니고서는 할 게 없다. 그렇잖아요.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갓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. 이 한 일을 10년 가까이 해온 사람이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일은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런 건데 그래도 이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. 무슨 일을 해도 사실 먹고 살기 힘은 똑같다. 그러니 차라리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자.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 가난한 영화인의 생활을